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중국 황제의 싸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성균관대 조민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림들은, 황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이 강의의 타이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제갈량의 편안히 이렇게 두어서 하루 한나절을 아주 이렇게 느긋하게 즐기는 이 그림을 그린 명나라 주첨기라고 하는 황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나라 선종 주첨기 제5대 황제인데, 이 사람이 언제 때냐, 쉽게 여러분들 이해해서 우리나라 세종대왕 때 해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선덕이라는 연호를 쓰고 이제 선종이라는 묘호를 쓰는데, 나중에 이 그림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굉장히 익숙한 일단 그림이죠. 인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형태로만 봐도 뭔가 모르게 어떤 우리 휘종과 비교했을 때 아주 곱상한 그런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텁텁하게 생긴, 황제보다는 옆집 아저씨와 같은 그런 아주 친숙한 이미지인데, 상당히 무예도 뛰어났고 아주 전쟁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공을 세우고, 또 자기 친척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걸 또 친히 가서 제압한 그런 대단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보통 휘종과 이렇게 대비되어 말해집니다. 휘종은 국성을 말아먹은 망하게 한 인물인데, 이 선덕제는 이때 당시 명나라가 가장 태평성세를 이룬 시대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서화의 재능을 보였지만, 물론 이제 이 서희적 재능, 회화적 재능은 휘종이 탁월하지만, 선덕제도 많은 그림을 그리고 글씨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어떤 역량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선덕제가 이제 말 타고 사냥 가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휘종이 금을 탔던 그림이고. 근데 이제 그런 선덕제는 우리가 흔히 역사제 인선 시대의 어떤 아름다운 좋은 정치를 베풀었던 인물이다. 그래서 인선지치라고 하는데, 역시 선덕제도 이제 서예와 그림 같은 예술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제 서화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이렇게 심심해서 했다라는 비슷한 희작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선화라고 하는 휘종의 연호입니다. 이런 휘종과 그림을 누가 더 잘 그렸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또 다툼을 하는데, 이 선덕제는 당시 화원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그런 우대하는 화원 중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인물이 이제 장택단, 이당 이런 인물이에요. 장택단 같은 경우는 이제 청명상하도라고 하는 중국 최고의 그림을 그렸던 또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런 시대에 또 활약했던 걸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운을 우대하는 상황에서 화운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걸 다 봐줬답니다. 그런 나름대로 화운을 우대했던, 그리고 이제 그런 아버지 인종, 실제로 1년밖에 정치를 못했어요. 홍의제하고 이 선종, 선덕제 두 정치를 합쳐서 인선지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선덕제 혼자 다 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는 바로 명대가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였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어필인데 희작, 일지화를 어필로 했대. 그냥 내가 그냥 장난삼아 했다라고 하는, 아까 희작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이런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하게 필획을 놀린 그런 작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빠른, 물론 기본적인 것은 조맹부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서체를 나름대로 이제 자기화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은 조맹부 서체를 본받는 상태에서 굉장히 빠른 분놀림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필과 수필 붙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뭐 크게 내가 잘 쓰고자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붓을 놀린, 황제보다는 대단히 호골풍,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글씨를 썼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선덕제가 역사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두 가지. 하나는 이 환관 교육을 위한 내서당을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관들을 나름대로 권한을 주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를 펴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명나라가 이 환관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또 빌미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앞서 이제 잠깐 이 그림, 이런 식의 그림을 보셨듯이 대단히 사냥을 좋아했고, 또 귀뚜라미 싸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싸움 잘하는 귀뚜라미를 이렇게 찾으라고 내시들을 전국 각지로 보냈는데, 이제 이 내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횡포를 부린, 뭐 이런, 또 조선도 꽤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또 인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선덕제가 여러 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이제 일소도라고 하는, 한번 웃자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대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귀엽게 생긴 삽살개 같은 그런 개가 누군가를 이렇게 애틋하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좀 확대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희사, 그냥 내가 장난삼아 그랬다라는데, 이게 소자인데 밑에 보면 이제 개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문자 유희를 한 건데, 어쨌든 이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를 한번 웃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선덕 2년에 그렸던.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딘가를 애틋하게 바라보면 이 개는 누구냐라면 당시 이제 선덕제가 사랑했던 일종의 말하면 이제 비입니다. 비. 어떤 이 황후가 아니고 그 황후를 어쨌든 한번 좀 이렇게 웃겨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눈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누가 있겠어요? 선덕제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개의 형상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한번 웃자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그런 의도가 담긴 그림입니다. 또 이런 그림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 쥐가, 원래 이제 쥐는 시경에 보면 큰 쥐, 석서, 클석자에다 쥐석자입니다. 석서라고 하는 시에서 쥐가 이제 쥐를 통해서 못된 탐관이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쥐는 이렇게 회화 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신사임당 이렇게 화해 초충도 보면은 쥐가 이렇게 수박 같은 걸 파먹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여기 걸려있는 열매나 기타 그런 밭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맛있는가라고 하는 걸 또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오직 했으면 쥐가 나와가지고, 냄새가 풍길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또 담은 거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뭐랄까 이 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더럽고 추한 그런 대상을 통해서 역으로 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어떤 열매나 과일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더 맛있을 것이라고 하는, 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역시 걸륭 황제, 선통 황제, 가경 황제와 같은 또 그런 또 중국 황제들이, 광운지보는 앞서 말씀대로 이제 선덕제 이제 연호에 해당하는 그러한 어떤 그림입니다. 조금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이 살루키라고는 아마 당시에 이제 궁궐에서 애완견을 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살루키라는 개의 특징은 긴 주둥이, 말려오르는 꼴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그린, 두 마리 그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부부의 어떤 그런 화목함 같은 그런 것을 또 상징하는 또 뜻이 있습니다. 누가 남자일까요? 자, 이런 질문하고,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